여러분, 장전된 총구 앞에서 룰렛을 돌리는 자들의 그 기괴한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도박판. 누군가는 반드시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강물 위로 향해야만 끝나는 이 잔혹한 게임에서 사람들은 흔히 자본이 최고라고 믿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국가는 5년이지만 강남 부동산은 영원하다. 이 오만함, 이 지독한 맹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투기판을 반세기 넘게 굴러가게 만든 핵심 엔진이었습니다. 수많은 정권이 집값이라는 괴물 앞 무릎을 꿇었고 시장은 언제나 정부를 비웃으며 자신의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그 오만한 도박판을 향해, 아니 그 도박판을 설계한 타짜들을 향해 아주 섬뜩하고 묵직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 그가 다주택자와 평당 3억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사실상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치고 있냐고요. 규제, 세제, 금융이라는 합법적 폭력의 칼을 온전히 틀어쥔 국가 권력이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심장부에 칼끝을 겨눈 상황입니다. 살 테면 사봐라, 버틸 테면 버텨봐라. 하지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끔찍한 위험과 손실은 전부 당신들 몫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손목을 직접 부러뜨리겠다고 나선 역사상 가장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이 피튀기는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돌려 대한민국 부동산과 권력이 벌여온 아주 끈적하고 질긴 악연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먹고 자는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한 계급장입니다. 강남에 등기를 쳤느냐 마느냐로 신분이 나뉘고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실시간으로 창조되는 미쳐버린 종교입니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 종교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대출을 옥죄며 수십 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장은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 정부 정책에 반대로만 베팅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틈새를 파고들었고 핀셋 규제를 비웃으며 전국적인 풍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감에 휩싸인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더미에 올랐고 끝내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주의자들은 득의양양하게 외쳤습니다. 거 봐라, 시장에 맞서는 정부는 필패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억누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칼을 쥔 상대는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과거 궤적을 보십시오. 그가 과거 도지사 시절 수십 년간 지역 상인들의 이권이 얽혀 있어 그 어떤 정치인도 공무원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계곡 불법 평상과 천막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밀고 들어가 물리적으로 찢어발기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상인들이 드러눕고 욕설을 퍼부으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자비 없이 밀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지금의 강남 부동산 시장 평당 3억을 부르며 시장을 교란하는 다주택자들의 모습은 과거 그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던 계곡의 불법 평상과 정확히 겹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이 서늘한 발언의 이면에는 나는 마음만 먹으면 국가의 물리력과 행정력을 동원해 당신들의 부당한 자산 가치를 모조리 회수할 수 있다는
최고 권력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건의 깊은 디테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권력의 막강한 수단 규제, 세제, 금융 공급, 이것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첫째, 금융, 즉 대출의 완전한 차단입니다. 국가가 은행의 목줄을 쥐고 대출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립니다. 돈줄이 마른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 사람들은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해 파산의 위기로 내몰립니다. 피가 돌지 않는 시장은 결국 괴사하게 됩니다. 둘째, 세제의 융단 폭격입니다. 징벌적 과세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게 보유세를 때려버립니다. 평당 3억짜리 집을 가질 자유는 주겠지만 대신 1년에 세금으로 수억 원씩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세금 폭탄이 다주택자들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셋째, 강력한 규제와 억압입니다. 시장의 룰 자체를 국가가 입맛대로 뜯어 고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사유재상원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지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명분 아래 밀어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원천은 국민이다. 이 말은 곧 국민 다수의 지지라는 강력한 명분을 방패 삼아 소수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을 사실상 사회적 적폐로 규정하고 물리치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숨막히는 대결을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민심은 그야말로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창은 이미 거대한 심리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속 시원한 발언이다. 솔직히 아파트 평당 3억이 말이 되느냐? 그게 정상적인 시장 논리냐? 미친 투기판이지. 계곡 불법 평상들 싹 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듯이 집값 담합하고 나라 경제 망치는 다주택자 투기꾼들 싹 다 세금으로 응징해라. 권력은 이럴 때 쓰라고 국민이 쥐어준 거다라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냅니다.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평범한 서민들에게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구세주의 복음처럼 들릴 것입니다. 반면 시장주의 성향의 젊은 세대와 보수 진영에서는 끔찍한 기시감을 호소하며 맹렬히 비난합니다. 과거 정부 때도 투기꾼과의 전쟁 운운하면서 징벌적 세금 때리고 대출 옥죄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서울 집값만 2배, 3배로 폭등시키고 평범한 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들지 않았느냐며 분노합니다. 소름 돋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이것은 완전한 독재 국가 선포가 아니냐. 내 피 같은 돈 주고 합법적으로 샀는데 비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협박을 대놓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죄인이냐. 이것이 공산주의 국가의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며 거품을 뭅니다. 그 중간에 낀 평범한 직장인들은 씁쓸하게 탄식합니다. 솔직히 강남 집값이 3억이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만 지금 수도권 외곽에 평범한 아파트조차 10억이 넘어가는 이 미친 세상이 정상이냐고 묻습니다. 월급쟁이가 숨만 쉬고 평생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없는 사회, 만약 권력을 써서라도 이 비정상적인 집값을 잡아준다면 기꺼이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분노와 환호 공포와 냉소 가진 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절규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기득권의 몰락을 바라며 통쾌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복잡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갈등의 한복판에 국가 권력이라는 가장 무겁고 차가운 쇳덩이를 던져 넣은 것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화롭게 이끌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이기적인 인간들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끝내기 위해 국가라는 이름의 강력한 괴물 레비아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단순히 아파트 가격을 몇 척 내리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무한한 탐욕과 국가 권력의 강력한 통제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단언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참으로 정의롭고 대중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완벽한 정치적 슬로건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불패라는 병적인 신앙을 깨부수고 땀 흘려 일하는 자가 대우받는 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그 의지 자체를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거대한 재판관은 언제나 과정의 선의가 아닌 결과의 냉혹함을 놓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가 온몸에 휘두르고 있는 국가 권력의 막강한 칼끝이 진정투기라는 악성 종양만을 정교하게 도려낼 명의의 수술용 메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생태계 전체를 마비시키고 결국 그 피해가 가장 취약한 서민들의 피눈물로 전가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인지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쟁의 방가소에는 이미 당겨졌고 되돌아갈 퇴로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이 가혹한 전쟁에서 승리하여 시장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 부동산 탐욕의 역사를 종식시킨 불세출의 영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과거의 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시장의 영악한 역습에 밀려 패배하고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부작용을 낳게 된다면 그 후폭풍은 과거의 그 어떤 정권보다 참혹한 국민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사위는 허공을 향해 던져졌고 권력과 자본이 맞붙는 거대한 룰렛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막강한 공권력을 쥐고 비정상을 타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먹고 자라며 언제나 틈새를 찾아내는 시장의 생명력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선택은 각자의 자유이고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그 선택이 가져올 끔찍한 손실과 위험, 뼈아픈 책임과 눈물 역시 온전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고 탐욕은 결국 파국을 부른다는 역사의 교훈이 이번에는 어떻게 증명될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상승장도 없는 이 무자비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